스플린 유튜브. 안녕하세요, 스플린입니다. 어느덧 9월이 막바지에 왔는데요. 9월 20일자 모바일 유나이트의 오픈과 더불어 포켓몬의 밸런스도 상당수 조정되어 큰 변화가 있는 한 주였습니다. 오늘은 스플린이 마스터 솔로 랭크를 돌리면서 느낀 캐릭터별 티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티어는 0티어부터 5티어까지 총 6단계로 구분해봤는데요. 그럼 9월 마지막 주 포켓몬 유나이트 티어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이쿠. 먼저 최하위권으로 분류해본 포켓몬들입니다. 대체로 공통점이 서로 많고 단점도 상충하는 모양새인데요. 성장이 힘든 반면 보상도 적은 편이고 현재 메타의 솔로 랭크에서 좀처럼 답을 찾기 어려운 포켓몬들을 선정해봤습니다. 먼저 5티어의 첫 번째 타자 한카리아스입니다. 한카리아스는 발매일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밑에서 놀고 있는 포켓몬인데요. 입상어동부터 한바이트까지 상당히 무력하다가 한카리아스 진화 시점부터 매우 강력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포켓몬의 특성상 성장이 매우 고된 편이고 실제로 성장 또한 쉽지 않습니다.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솔로 랭크에서는 그 단점이 더욱 부각되는데요. 어찌어찌 성장만 한다면야 활약할 여지는 충분히 있지만 팀원들이 업어서 키워줘야 1인분 이상을 해내기 때문에 사실상 솔로 랭크에서는 입지가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성장을 하지 못해 오늘도 짚은 5티어 23위 한카리아스였습니다. 두 번째 5티어 포켓몬의 주인공은 나도란입니다. 나도란은 디펜스형 포켓몬에 속하는 특수공격형 포켓몬인데요. 다수의 CC기를 보유한 서포팅형 탱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디펜스형 치고 탱커로서의 면모는 잠만보, 언펠리스 등에게 뒤처지는 편이고 딜링 능력은 거부광에게 뒤처지며 CC 능력 또한 거부광에 비해 특출나게 우위에 있는 점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유틸 서포팅 탱커는 푸그린이라는 압도적인 상위호환 픽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도란 픽의 의미가 크게 사라진 것이죠. 너무나도 많은 상위호환의 존재 때문에 갈 곳을 잃은 5티어의 주인공 22위 나도란입니다. 세 번째로 5티어에 선정된 포켓몬입니다. 한때 중단 공격로를 씹어먹던 주인공 팬텀인데요. 광성청병의 어마어마한 데미지와 풀타임 감소 옵션으로 중단 공격로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하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광성청병의 딜링 너프와 더불어 무적 판정까지 너프된 이후로 킥률도 급감, 폭눈도 급감된 팬텀입니다. 성장만 잘하면 여전히 강력하지만 정글링 속도도 같은 중단 공격로에 활약하는 분들이 훨씬 우위에 있는 데다가 스킬들이 하나같이 리스크가 있어 도밍 능력까지 뒤처지니 현재로서는 답을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마지막 5티어의 주인공 21위로 선정된 팬텀입니다. 아이쿠. 하위권에 속하는 포켓몬 리스트입니다. 5티어에 분류된 포켓몬들과 대체로 비슷한 문제가 많지만 성장 후의 운영 방법이나 라인전의 선택지가 좀 더 다양한 포켓몬들로 선정해봤습니다. 4티어 포켓몬의 첫 번째 타자는 이자몽입니다. 이자몽은 한카리아스와 더불어 꾸준한 운명 공동체의 형상을 띠는데요. 아무래도 둘 다 같은 왕기형 포켓몬이다 보니 장점과 단점들을 공유하는 구석이 많습니다. 한카리아스와 마찬가지로 성장이 되어야 1인분을 해주는 포켓몬으로 유나이트 기술의 메커니즘이 변경되었지만 캐릭터 운용의 메커니즘은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성장 후 매우 강력한 점, 팀원이 업어 키워줘야 된다는 점이 한카리아스와 일맥상통하는데요. 그나마 4티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건 한카리아스보다 좀 더 나은 라인전 능력과 약간이나마 좀 더 쉬운 성장력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달의 리자몽의 성적표 20위로 선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4티어 포켓몬의 주인공은 암펠리스입니다. 탱커 포지션이지만 딜링 능력도 상당히 준수하고 성장이 매우 빨라 라인전 능력도 뛰어난 편입니다. 껍질 깨기의 이속 유틸과 암석공인의 벽생성 유틸까지 탱커로서는 상당히 독특한 포지션으로 현재 메타에서 약간 겉도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타형으로 기용하기엔 너무 쟁쟁한 디펜스 계열 포켓몬들이 즐비하고 있고 백도어 라이너로 기용하면 볼 서포터를 끼고 무짓하게 상단 라인을 밀기는 좋으나 하단 갈가 싸움과 한타가 전멸할 가능성이 농후해지므로 필연적인 딜레마를 안게 됩니다. 특별한 매력과 개성을 가졌지만 어딘가 애매한 구석의 19위 암펠리스입니다. 티어 속에 최초로 등장하는 어택형 포켓몬 4티어의 가디안입니다. 예쁜 외모로 사랑받는 가디안이지만 실제로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포켓몬 중 하나입니다. 전형적인 왕기형 메이지 포켓몬으로 성장에 따른 능력의 편차가 큰 포켓몬인데요. 라인전 능력이 상당히 처참하고 물몸의 뚜벅이라는 부분까지 겹쳐 죽기 시작하면 스노우볼링은 상대편에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가디안 자체의 성능이 떨어지는 것보단 같은 포지션을 지닌 포켓몬들 대다수가 포텐셜 차이는 크게 안 나는 데 비해 안정성이나 성장 난이도가 편한 것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여전히 하위권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18위의 주인공 가디안입니다. 마지막 4티어의 주자는 대령몬입니다. 대령몬은 실제로 위에 소개한 4티어, 5티어 포켓몬들에 비해 성능 자체가 4티어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메타에 자주 등장하는 푸프리, 거부광 등이 대령몬의 하드 카운터에 속하며 제라오라를 제외한 개굴린자, 앱솔 등에도 상당히 좋지 않은 편이라 애매한 입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CC기도 많고 덕을 배달할 수 있는 유틸성도 가지고 있고 엄청난 폭딜 능력까지 다재다능한데 장점이 많지만 1티어 카운터들의 존재에 가려진 주인공 17위의 대령몬입니다.
성능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는 중위권입니다. 사실 2티어에 분류된 포켓몬과 3티어 분류의 포켓몬의 성능 자체의 간극은 별 차이가 나지 않는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2티어 포켓몬에 비해 구조적인 결함이나 조합상의 특출난 강점, 메리트가 적다고 판단된 포켓몬을 선정했습니다. 3티어의 첫 번째 타자, 알로라 나인테일입니다. 패시브와 평타, 매지컬 샤인 등에 달린 스턴과 둔화 효과로 원딜 포지션임에 불구하고 강력한 CC기로 무장한 알로라 나인테일은 몇 가지 치명적인 구조의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딜 자체는 생각보다 준수한 편이지만 오로라 베일, 매지컬 샤인트리의 경우 평타 딜링이 핵심이 되는데 특수 공격형으로 지정되어 있어 물리 공격 아이템의 효과를 온전히 받기 힘듭니다. 빙보라, 눈사태의 경우 특공형의 단점을 살릴 수 있으나 지형 제약이 크고 선저 타임이 길어 딜 포텐셜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상당히 난해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급 유나이트 기술과 강력한 라인전 능력, 뛰어난 유틸성으로 중위권 자리를 지켜낸 16위 어택 알로라 나인테일이었습니다. 직전 추가된 이후로 회원 자리에 군림했던 만능캐 3티어의 두 번째 주인공은 거부광입니다. CC 무시, 탱킹 능력, 이동성, 딜링 능력, 지역 장악, CC기 모든 면모를 갖춘 전선우 캐릭터인데 고속 스핀 버그가 해결됨에 따라 딜링 능력과 지역 장악 능력이 상당수 줄어들었고 탱킹 능력 자체는 같은 포지션의 포켓몬들에 비해 원래 강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선우 능력치가 전체적으로 애매해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애매해진 포지셔닝의 영향으로 템빨도 미묘해진 결과를 보여주는데 딜템 세팅으로는 탱커로서의 존재 의미를 크게 상실하며 탱템 세팅으로는 딜러 포지션으로서의 존재감을 크게 퇴색시킵니다. 여전히 잘 활용하면 한타에서 엄청난 변수 창출을 보여주고 오브젝트 싸움의 최상위 일지는 뻔하지만 너무 던지전능했던 포켓몬 여러모로 아쉬운 성적표에 15위를 기록합니다. D티어에 넣어야 하나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중위권 마지막 주자는 마인맨입니다. 사실 대체 불가능한 독보적인 포지션을 가진 매력적이고 강력한 포켓몬인데요. 안티탱커로서 최상위 포식자, 다양한 유틸성에 좋은 기본 스탯, 한타에서의 뛰어난 변수 창출까지 매우 다재다능하지만 높은 진입 장벽과 어려운 챔피언 기본 운용 난이도에서 3티어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라인전 단계에서는 소위 말하는 벽궁을 하지 못하면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는데 독특한 메커니즘이 은근히 거슬리고 지형의 영향을 받는 등 조건부까지 가지게 되므로 상당한 노련함이 요구되는 포켓몬입니다. 가드 스왑 또한 상당히 독특한 메커니즘으로 자신의 특방 방어와 상대의 특방 방어를 교체하는 스킬입니다. 마인맨보다 특방과 방어가 높아 저격할 수 있는 포켓몬은 후크린, 잠만보, 암펠리스, 거부광, 타종에 제한되는데요. 다만 저 넷 중 셋은 현재 메타에 자주 등장하는 포켓몬들이라 단점으로 뽑기 애매해지기도 합니다. 본인 자체의 난이도가 높은 것과 별개로 같은 아군 유저들이 마인맨의 특성과 포지션을 제대로 이해하는 경우가 적다는 점 또한 단점으로 지목됩니다. 좀 더 대중적인 픽으로 올라서고 이해도가 올라간다면 충분히 최상위권 픽을 노려볼 만한 포켓몬 14위의 마인맨입니다. 어느덧 중상위권 포켓몬입니다. 대체로 해당 티어에 있는 포켓몬들은 꾸준히 연습만 한다면 티어 상승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포켓몬들 위주로 분류해봤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이 티어의 첫 번째 주자는 해피너스입니다. 유나이트에 현재 2개밖에 없는 힐러 포지션의 주인공으로 엑소모카와 각각 개성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해피너스의 경우 아군 라이너의 스킬 능력이 독보적인데 뛰어난 지속 힐링과 DPS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스킬, 상대의 조합을 보고 유연하게 갈 수 있는 블랙셀드까지 강력한 라인 서포터의 기본 소양을 모두가 듯하고 볼 수 있지만 본인이 라인전을 주도하는 능력 자체는 전무하기 때문에 아군 라이너의 의존도가 큰 것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주로 평타 딜링이 강력한 에이스바, 나인테일, 이상의 시즌과 궁합이 좋고 궁쓴 의구지와 데라오라에게 우미만 잘 걸어줘도 1인분은 거뜬히 해주는 모습입니다. 다만 궁합이 좋을 뿐이지 파일럿의 라인전 능력에 하자가 있다면 본인의 존재감도 수직하락하기 때문에 라인전이 망했다면 아군 중 누구를 세팅해야 할지 예의주시하며 플레이 메이킹을 해봅시다. 해피너스와 같은 순위를 기록한 이 티어의 두 번째 주인공, 같은 힐러 포지션의 백손모카입니다. 단일 대상 케어에 특화된 해피너스와 달리 팀파이트에서 강점을 보이는 백손모카는 라인전에서 능동적으로 활약할 여지가 있는 서포팅 포켓몬입니다. 자체적인 딜링이 은근히 아픈 데다가 1일 동안 라인 유지력이 강력한데 유틸성 또한 유용한 편이라 안정적이게 이 티어 입지를 굳혔습니다. 해피너스와 비교했을 때 아군의 생존 및 DPS 강화 능력은 미미지만 궁극기를 통한 한타의 변수 창출 및 뛰어난 딜 보조 능력으로 자신만의 메리트를 견고히 다진 서포터 해피너스와 함께 운동 13위로 선정된 백손모카입니다. 9월 22일 배치로 떡상한 주인공 중 한 명, 최하위권에서 잠들어 있다 2티어까지 수직 상승으로 고공비행 중인 파이어로입니다. 이번 배치 이전에도 독보적인 기동성과 강력한 공격력을 자랑했는데요. 패치 내용이 상당히 독특했습니다. 약점을 보완한 패치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장점을 극한으로 끌어올려준 것인데요. 때문에 공중날개의 유틸성 증가로 기동성이 더욱 날아올랐고 기본 공격 스탯의 증가로 안 그래도 강력했던 공격력이 하늘을 치솟게 되었습니다. 다만 포켓몬을 통틀어서 최하위권에
속하는 방어력과 체력은 여전하기 때문에 진입각을 잘못 보거나 생존 스킬이 풀타임이라면 야스오나 마이충에 비견될 만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한 궁합도 현재 최고, 포지셔닝만 좋다면 최상위권도 노려볼 만한 하이어로 11위에 당당하게 올라섭니다. 순수 탱커의 아이덴티티, 출시 이후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잠만보가 2티어에 안착했습니다. 하품의 하향의 영향으로 타격이 클 것 같았지만 기본적으로 블록 또한 대단히 좋은 기술이고 그쪽 관련한 하향점은 영향이 없기 때문에 하품, 바둥바둥에만 의존하던 운영만 바꾼다면 안정적이게 굴릴 수 있습니다. 숙련도가 높지 않으면서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는데 아돈 라이너를 지키고 골대 수비에 특화된 5년의 역할에 충실한 몇 안 되는 포켓몬입니다. 강력한 CC기로 라인전에서도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며 한타에서도 특유의 독실성과 강력한 생존력으로 상당한 존재감을 뽐낼 수 있습니다. 유나이트의 든든한 국밥이라고 할 수 있는 잠만보 12입니다. 압도적인 순간 화력으로 출시 이후 꾸준히 1, 2티어를 왔다 갔다 하는 안정적인 원거리 딜러 2티어의 마지막 주자 의구지입니다. 진화가 필요 없어 초반부터 매우 강력한 라인 장악력을 보여주고 유나이트 기술의 자비 없는 데미지와 사거리는 의구지의 독보적인 메리트입니다. 포지셔닝에 자신이 있다면 파도타기와 폭풍을 채용하여 동일 포지션에서 비견할 수 없는 최상위 폭딜 연계가 가능하고 생존력을 위시하여 어느 정도의 딜링 능력을 희생하되 에어슬래시라는 뛰어난 생존기 확보 또한 가능합니다. 에어슬래시의 경우 근접해서 3타를 모두 맞추면 딜량 뻥튀기가 가능한데 아무래도 원딜 포지션인 의구지 입장에서는 확정적인 킬이 가능한 상황이나 루카리오처럼 끊임없이 붙는 포켓몬에게만 노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후반 포텐셜이 약간 빛을 발하면은 있지만 여전히 폭딜 콤보는 건재하기 때문에 라인전부터 스노우 볼링을 차근히 굴려왔다면 누구보다 위협적인 주인공 V의 의구지였습니다. 아이쿠. 현재 대세라인에 들어가는 상위권 포켓몬들입니다. 현대메타에서 유리하거나 적합하기에 트렌디한 포켓몬들로 티어 올리기에 적합한 아이들을 선정했습니다. 장점들이 단점을 커버하고도 남는 1티어 포켓몬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1티어의 주인공은 포켓몬스터 IP의 영원한 아이덴티티 피카츄입니다. 의구지와 마찬가지로 진화가 필요 없으며 원딜 포지션임에 불구하고 다양한 CC기를 보유하며 강력한 딜링을 뽐내는 피카츄는 사거리도 넉넉하고 공격 범위 또한 넉넉하여 라인전 폐왕으로 군림합니다. 유일한 단점으로는 후반에 힘이 빠지는 유통기한 문제인데 압도적인 라인전 능력으로 성장이 우위를 점하며 크게 거슬리지 않고 팀파이트에도 적합한 스킬셋을 가지고 있어 솔랭에서 독보적으로 성장하여 게임을 터뜨리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다만 라인전이 망하거나 갈가싸움의 패배로 인해 상대쪽 스노우볼링이 굴러가기 시작하면 존재감이 빠르게 퇴색되므로 빡빡하게 굴리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다양한 CC기와 긴 사거리, 강력한 딜링 능력이 전체적으로 나인테일과 포지셔닝이 여러모로 겹치는데 구조적 문제가 없기 때문에 1티어로 평가된 포켓몬 8일에 기록한 피카츄였습니다. 9월 22일 패치에 입양, 번뇌 없는 떡상 코인의 주인공 패치의 주애를 똑똑히 받은 이상의 꽃입니다. 기가들의 인해 유틸성 상승과 꽃잎댄스의 비정상적인 딜링 상승으로 기존의 오물폭탄, 콜라빔으로 획일화되던 운영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패치 이후 매우 빨라진 정글링 속도에 영향을 받아 정글로 기용되는 모습도 많이 보이며 라이너로서의 입지도 매우 강력해졌습니다. 다만 여전히 물몸뚜벅이라는 점이 단점으로 꼽히며 꽃잎댄스가 지나치게 강화된 부분에서 언제 패치될지 모르기 때문에 찰나의 전성기일지 단기간에 왕관을 쓰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지금만큼은 최전성기 꿀을 빨고 싶다면 기회는 바로 지금 1티어의 떡상코인 주인공 7위의 이상해씨입니다. 출시되고 항상 최상위권에 안착한 이후 하향을 당했음에 불구하고 안정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는 에이스번이 6위의 주인공입니다. 정말 정직한 스킬셋과 성장력을 보여주는 에이스번은 스탠다드의 정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강력한 평타 기반의 딜 구조에 흠잡을 데 없는 딜링 기술, 뛰어난 생존기까지 겸비하여 딱히 단점을 지적하기 힘든 포켓몬입니다. 평타 기반이라 채용할 수 있는 진입 물건들도 다양하고 라인전, 한타 능력 모두 무난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고르기 좋지만 화염볼이 차지하는 딜 지분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 다소 선딜이 긴 점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화염볼의 딜링 상승과 생존기의 쿨타임 감소, 주력 기술이 모두 상향된 2등과 신뢰의 안정적인 원거리 어택커 6위의 에이스번입니다. 거부감과 함께 밸런스 파괴의 주범이자 서포팅을 가정한 메인 탱커 후크린이 5위로 선정됩니다. 기본 스탯부터 막치기와 매지컬 샤인의 딜링 감소, 해롱해롱 바비의 패시브 발동 간격 조정 및 노래하기 버그 조정으로 역대급 하향을 맞았지만 CC 능력과 탱킹 능력이 메인인 푸크린이기 때문에 떡락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푸크린이 최상위 위치에 있었던 이유는 무자비한 탱킹 능력에 강력으로 끊임없이 퍼붓는 CC를 소유한 상황에 딜까지 아프게 들어온 부분이 큰데 딜링 능력이 하향되었어도 푸크린이 주로 맡는 역할인 탱킹 능력과 방역 CC 능력은 여전하기 때문에 팀파이트에서의 압도적인 존재감과 라인전의 강력함은 여전합니다. 말도 안 되는 오버밸런스에서 탱커와 6딜에 특화된 컨셉이
모습이 완전히 정착된 안정적인 1티어 서포터 포크린을 5위로 선정합니다. 출시 이후 꾸준히 좋은 폼을 유지하는 루카리오가 마지막 1티어의 주인공입니다. 주력기인 그로우 펀치 데미지 하향이 있었지만 여전히 강력한 기술이고 패시브로 인한 생존력 및 CCD의 보유로 포지션 그대로 만능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포켓몬입니다. 심지어 현존하는 유나이트 포켓몬들 중 비견할 수 없는 기동성을 갖고 있어 오버밸런스라는 인상이 지우기 힘든데요. 최근 신속의 버그가 발견되어 이 점이 더더욱 부각되는데 신속의 메커니즘을 생각하면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패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점을 뽑으라고 하면 잉여스러운 유나이트 기술의 존재와 포켓몬의 운용 난이도를 뽑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킬의 메커니즘이 매우 복잡한 편이며 자유자재로 다루기까지는 많은 연습이 필요한 루카리오 4위로 선정합니다. 현재 메타에 가장 적합하고 솔로 랭크에서 티어를 올리기 적합한 혼자서 어느 정도 게임을 지배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포켓몬들을 선정했습니다. 1티어의 루카리오도 사실 이쪽에 포함시킬까 했지만 메커니즘의 난이도가 너무 높고 숙련도를 매우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운용이 가능하면서 리스크가 적은 포켓몬들을 선정했습니다. 최상위 포켓몬들 또한 어느 정도 조정 난이도가 있는 편에 속하지만 루카리오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연습한다면 티어 상승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S랭크 0티어의 주인공은 중단 공격로의 암살자 앱솔입니다. 출시 이후 비주류 포켓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 픽률이 급증하고 있는 포켓몬 중 하나입니다. 9월 22일 패치 이전에도 사실 숨은 쿨픽으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기습의 쿨타임 감소와 유틸성 강화로 기술 선택의 폭 또한 넓어졌습니다. 앱솔이 1티어에 진입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진입 물건과의 궁합인데요. 에리안 손톱의 경우 현재 제라오라와 더불어 가장 뛰어난 효율을 보여줍니다. 패시브에 기본적으로 장착된 치명타 확률 보정에 초점 렌즈 에리안 손톱으로 끌어올린 치명타 수치는 8격택 기준으로 거의 매번 터트릴 정도이며 손톱이 지닌 기술 사용 후 평타 공격 강화 옵션은 둘째 진입하여 평딜을 섞는 앱솔의 운영 구조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진입 물건의 효율을 최대한 쥐어짜내는 게 가능합니다. 예상치 못한 거리에서 급습해 예상치 못한 딜링을 쏟아내는 암살자 앱솔 비주류의 한계를 극복하고 최상위 티어 3위에 선정됩니다. 두 번째 S랭크의 주인공 지난 시즌에 이어 여전히 최상위 입지를 붙이고 있는 개굴림자입니다. 체력 스탯이 하향되고 연막의 버그가 조정되었지만 반대로 얻어낸 것들이 하향된 것들을 커버하고도 남기에 안정적이게 최상위권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쿨타임이 짧아 연막에 비해 활용도는 미미했지만 채용 가치가 크게 없지 않던 그림자 분신의 분신 공격 능력이 매우 크게 증가해 눈에 띄는 딜링 상승 능력을 보여주며 다른 기술에 비해 활용도가 미묘했던 유나이트 기술의 모션이 상당히 빨라져 선우 딜에 대한 단점도 어느 정도 해소되었습니다. 음료 패시브의 공격력 상승은 덤 애초에 물몸 딜러이고 이동기에 생존을 강요받는 개굴린자였기에 체력 하향 부분은 치명상이 아니었고 연막 버그의 조정은 그림자 분신의 떡상으로 완벽한 대체제가 생겼기 때문에 기존 운영 방법에서 체력 관리만 조금 신경 써준다면 별다른 문제 없이 이전처럼 잘 굴러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번 패치에서도 왕자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낸 개굴린자 최상위 티어 2위로 선정합니다. 23마리의 쟁쟁한 포켓몬들을 제치고 최상위 티어의 제왕으로 군림한 1위 포켓몬 변수 창출의 대가이자 하나의 제왕 제라오라입니다. 기존에 이미 강력했던 광역 딜링 변수 창출에 대한 하향점은 전혀 없고 비주류 스킬이던 스파크와 와일드 볼트가 크게 개선되어 운영 방법의 선택지마저 더욱 늘어버렸습니다. 새로 추가된 진입 물건인 예리한 손톱의 경우 앱솔과 더불어 제라오라의 전반적인 기술과 엄청난 시너지를 보이기 때문에 사용 가치가 크게 늘어났으며 라인저, 정글링 초반 단계에서 사용하는 주력기, 베어 가르기마저 다단히트 횟수가 주는 대신 한 번의 공격으로 주는 데미지가 증가됨에 따라 딜링 면에서는 손해를 안 보고 패널링 시간은 더욱 줄어 모든 면에서 상향이 되어버린 모습입니다. 운영 방법의 변경점도 딱히 없고 여전한 어그로 핑퐁 능력에 강력한 변수 창출 능력으로 득점보다 한층 더욱 강력해진 제라오라 9월 22일 수많은 포켓몬을 제치고 당당히 1위에 선정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스플린이 솔로 랭크를 돌리면서 느꼈던 장단점과 문제들을 정리하며 선정해본 9월 22일자 패치 포켓몬 티어리스트였습니다. 루카리오나 마인메, 대령몬과 같이 일부 특수한 포켓몬들은 실성능에 비해 난이도나 이해도, 대세 포켓몬들과의 관계성으로 인해 티어 채정을 다소 하향 조정한 부분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조금 꼼꼼하게 분석해보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면서 도움이 되는 부분을 참고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스플린과 함께 알아본 9월 22일자 밸런스 패치 이후 포켓몬 티어 순위 리스트, 다음 시간엔 좀 더 유익한 정보와 꿀팁을 가져다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가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과 알람 설정까지. 지금까지 스플린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